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올쇼TV 시트릭스 다스 사용 설명서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권혜미 기자입니다. 최근 2년간 전 세계 업무 환경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재택근무 환경이 12배 증가하며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업무 환경이 아닌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솔루션 중 민첩성, 편의성, 유연성 높은 다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 가능한 업무 환경을 쉽고 빠르게 온프레미스에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시트릭스의 김정도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시트릭스 코리아에서 프리세일즈 엔지니어링 팀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 상무님과 함께 발표를 진행해 주실 임예슬 부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줌으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글로벌 가상화 솔루션 주자 시트릭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다소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예, 시트릭스 코리아는 1989년도에 설립된 미국의 본사가 있는 이제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이고요. 시트릭스라는 게 회사가 기원된 게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RDP 프로토콜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제조를 했던,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회사이고,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솔루션을 플랫폼을 판매를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상무님. 네, 상무님,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예, 오늘 시트릭스 다스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VDI 시장이 확대되고 나서 다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주목받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스에 대한 시장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래서 다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시트릭스의 다스는 어떻게 생겼고 아키텍처가 제공되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등등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트릭스의 그 다스에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동안의 발표 및 데모 후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개의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 발표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누가 뭐래도 2년이 넘는 코로나 엔데믹 동안 기업의 업무 환경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재택, 원격, 새로운 업무 환경으로 변하면서 가상화 환경이 필수가 됐는데, 최근 이렇게 기업들이 다스 환경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일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최근에 이 코로나 트렌드를 잠깐 이제 시사점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2년 동안 진짜 많은 그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그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사내에서 모두 다 모여서 일하는 그런 업무 형태가 재택근무, 원격근무, 아니면 하이브리드 워크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거리 아니면 장거리에서 이제 그 회사 업무를 보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재택근무 솔루션 등등이 이제 화두가 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연속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의 유연성 측면 아니면 이제 그 지속성 측면에서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비즈니스 타격 등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정규직보다는 약간은 그런 상시적으로 이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 근무제 등등을 이제 채택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에 일해서 아까처럼 다양한 이제 그 원격 재택근무 솔루션 등이 있었었는데요. VDI라고 하는, 즉 가상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이런 아키텍처가 가장 많은 그런 호응을 받고 많이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이유는 실제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그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가 있을 것이고요. 디바이스에서 실제 사내 업무 시스템으로 접속하기 위한 그런 클라이언트 모듈만 선치를 하고 나서 바로 인증과 회사에서 제공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인증을 거친 다음에 실제 사내에서 쓰던 그런 데스크탑의
인터페이스 등을 동일하게 그 재택근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VDI 테크놀로지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VDI 점 중에 이제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제 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실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재택근무든 아니면 어떻게 이제 여러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단말기에 회사의 업무 시스템 등을 이제 배포를 해서 이제 롤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임직원이 이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제 VDI 환경과 그렇지 않은 모델을 잠깐 이제 비교를 해본 그런 장표가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 뭐 예를 들면 10,000대 아니면 뭐 1,000대의 그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실제 OS를 설치를 하고 업무 시스템, 그다음에 보안 소프트웨어, 기타 등등을 해서 실제 임직원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들을 비교해 본 도표입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이미지 작업, 그 다음에 뭐 보안적인 코어 소프트웨어 등등을 설치를 해서 처음 단계에서 이제 이니셜 배포를 하는 시간 등등을 대동소이했었으나 실제 엔드포인트에 이거를 배포를 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온보딩하는 그런 과정을 비교해 보게 되면 기존 PC 환경보다 VDI 환경을 써서 업무를 롤아웃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극명하게 짧게 단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존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리고 다양하게 지금 변경되어 있는 그런 엔드포인트에 실제 회사의 보안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은 업무 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보다는 관리자가 통제하에 있는 가상 데스크탑 아니면 클라우드 위에 떠 있는 실제 마스터 이미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정책 등등을 설치하고 나서 일괄적으로 배포한 이후에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속해서 사용하는 그런 아키텍처다 보니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배포와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업무를 보는 속도 자체가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VDI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그런 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좀 더 화두가 되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받게 됐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VDI는 회사의 업무 생산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가속할 수 있는 이런 테크놀로지와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생산성 상승을 가정하면서 회사의 민감한 자원 등을 보안 관점에서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특이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임직원 측면에서 그리고 어떠한 단말기에서 어떠한 장소에서든 간에 회사 내에서 업무를 받던 것과 동일한 그런 상황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가 이제 일차적으로는 뭐 끝나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이런 다양한 코로나 2년 세대에 IT적으로도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변동성과 아니면 다양성이 그리고 여러 가지 변칙적인 그런 변화가 많은 그런 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IT 조직 그리고 IT 아키텍처도 어찌 보면은 온프라미스보다는 보다 유연성 있는 그런 클라우드 퍼스트를 채택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그리고 원격 접속용으로 주로 사용했던 그런 VPN이라고 하는 그런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기술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속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키워드로 보안 아키텍처를 채택하려고 하는 그런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어찌 보면은 이제 업무의 생산성 자체가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뭐 많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상시 재택근무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실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앞서 뭐 메르스, 사스 그리고 이제 코비드 시절에 이제 그 동시다발적인 트렌드를 한번 본 것입니다. 보시면은 기존의 사스, 메르스에 비해서 좀 더 확산 속도라든가 실제 감염률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요. 뭐 관련된 이제 전문 학자들을 얘기 들어보면 이런 트렌드 자체가 또 하나 이제 3년, 5년 후에도 계속적인 이런 집단 감염에 대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세계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시적으로 변경되고 변화되고 이런 트렌드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존의 온프라미스에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짜고 실질적으로 설치 구성하고 이렇게 프로젝트의 베이스로 가고자 하는 그런 VDI 아키텍처보다는 상시적인 유연한 환경을 어떻게 보면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DaaS라고 하는 서비스로서의 VDI 이 아키텍처가 계속적으로 하이라이트가 받고 있고 많은 그 리서치 기관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기존의 온프라미스 VDI 대비해서 DaaS 시장이 좀 더 확산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말씀을 들으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바뀐 기업 업무 환경에 다양한 VDI 솔루션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들이 DaaS 환경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할 것 같은데 DaaS 환경은 어떤 환경이며 기업에게는 어떤 이점을 주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트릭스의 DaaS의 본연의 기능에 대한 설명 이전에 시장이 이제 그러면 DaaS가 무엇이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aaS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기존에 이제 VDI의 어떤 부분이 틀린 것이냐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이제 VDI. VDI라는 것은 이제 그 전산 인프라, 하드웨어,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타 등의 모든 인프라와 그 위에 들어가는 VDI용 컨트롤 플레인,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미지를 관리한다든가 여러 어플리케이션 관리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모든 스택들을 온프라미스에 설치했던 부분들을 기존의 이제 레거시 VDI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부분이 이제 DaaS 부분이 되겠는데요. DaaS는 모든 것 자체를 소유하지 않고 SaaS 형식으로 이제 빌려다 쓰는 부르는 방식을 극단적으로 DaaS라고 하게 됩니다. 제가 소유하지도 않고 이 VDI 인프라를 운영할 그런 인프라 자체도 소유하지 않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자체로서의 서비스 받는 방식을 이제 DaaS라고 하고요. 그 왼쪽에 있는 이제 하이브리드 DaaS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은 컨트롤 플레인, 실제 VDI라는 것들을 잘 보면은 이제 그 머리에 해당되는 컨트롤 플레인이 있는데요. 이 컨트롤 플레인을 기점으로 해서 이분들은 SaaS 형식으로 서비스를 받고 인프라적인 측면의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사용자의 데스크탑 OS가 배포되는 그런 그 인프라가 되겠는데요. 그런 인프라 영역은 온프라미스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에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이브리드 Daa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틱스는 현재 하이브리드 DaaS 아키텍처와 퓨어한 DaaS 아키텍처 두 개 모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벤더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온프라미스에서 이제 VDI를 했을 때 방식과 이제 DaaS의 단순성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VDI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네트워크적인 고려, 그리고 시스템적인 사이징,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사이징과 구축, 그리고 이런 모든 인프라 등을 운영,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이제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스킬 등등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실제 VDI의 이제 수요 예측과 사이징을 거쳐서 인프라를 한 방에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DaaS 부분은 이런 것들을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사용자들이 최종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VDI 환경 자체를 서비스 온디맨드로 받고 실제 업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VDI를 구축하게 되면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이제 그게 어떤 IT 인력에 대한 이제 노력들이 들어가는지를 이제 도표한 것인데요. 레가시 VDI는 당연히 커패시티, 용량 산정, 그리고 관련된 하드웨어에 대한 인프라 투입, 구축, 사이징, 그리고 그 위에 구축된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 설치,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치 이후에 마스터 작업 기타 등등이 진행되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메인터넌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그리고 전문적인 스킬 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번 설치 구성한 다음에 이게 온프라미스에 있는 거다 보니까 메이저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렇게 이제 VDI 소프트웨어 자체가 기능 업그레이드가 됐을 경우에 이거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기보다는 2년이나 한 번씩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로 잡아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사이클 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그 시트릭스 DaaS에 대한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을 거고 완전한 그 퍼블릭 클라우드
삽자와 같이 해서 클라우드 디플로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델을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진짜 온프라미스에 있는 하드웨어 자원에 컨트롤 플레인은 시틱스 다스가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 VM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운영 영역에 대해서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하드웨어와 기타 등등을 기존 레가시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온프라미스에 있는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계해서 사용한다 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이저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연동을 해서 그 다스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틱스 다스가 시틱스가 매니지해주는 어떤 환경이다 보니 항상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기능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뭐 2, 3년에 한 번씩 그 텀을 잡고서 이제 프로젝트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그런 작업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 두 가지 모델에 따라서 어차피 이제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온디맨드로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시스템이 그 디플로이 되어 있는 온프라미스 환경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운영 유지 보수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것도 필요 없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런 하드웨어에 대한 전혀 고민 없이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이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 총 이제 4가지의 이제 장점을 꼽아볼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민첩성, 빠르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VDI처럼 어떤 이제 VDI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이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인프라를 도입하기 위해서 또 구매를 하고 기타 등등이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다스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뭐 하루 안에 이제 VDI를 시스템을 롤아웃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공되게 됩니다. 유연성 측면에서는 아까처럼 뭐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서 온프라미스에 있는 자원 등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사에서 채택해 놓은 표준화된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와 같이 그 워크로드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인프라 부분 등이 사라지게 된다 치면 실제 시스템이 이제 그 최고로 사용하게 될 그 피크치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 사이징이 필요가 없고 트래픽이 오고 나감에 따라서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 그런 아키텍처를 채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도입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시틱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 예를 들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애널리틱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프라 등을 백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보이게 됩니다. 뭐 편의성 측면에서는 기존 VDI 인프라와 동일하게 룩앤필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리 인터페이스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새로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편의성 측면에서는 아까처럼 항상 업데이트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틱스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업데이트된 기능 등을 바로바로 이제 그 VDI 환경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한 번에 그 캐펙스 형식으로 이제 몇 년간의 티슈를 거치고서 한 번에 투자한다는 개념보다는 아까처럼 실제 트래픽에 따라서 쓴 만큼 과금하는 형식으로 갈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VDI 아키텍처상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되는 그런 관리 서버 등등의 여러 가지 SL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유지 보수 비용 등등이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 서비스로 방식으로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적인 투자 대비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스 정의와 기업 도입 시 이점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주제인 시트릭스의 다스의 활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시트릭스는 가상화 분야의 주자로 전문 기술력을 쌓아온 만큼 다스 솔루션도 요즘 시대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갖췄을 것 같은데요. 김상무님, 시트릭스 다스 아키텍처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서 이제 다스에 대한 그 용어 정의와 어떤 VDI 대비해서 서비스로 받는 그 다스에 대한 이점을 설명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시틱스 다스는 어떻게 아키텍처링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 이제 유저가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사용자들의 접속 단말기에 따라서 관련된 접속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되고 관문이 되는 이제 액세스 영역에 대해서도 이제 모든 것들이 액세스 영역과 컨트롤 영역을
시트릭스에서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액세스 영역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자에 대한 인증, 투팩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접속 관문에 대해서 이 사용자가 적합한 사용자냐, 이 사용자의 사용자 디바이스가 실제 사내 그 검증을 받은 디바이스냐 등등을 이제 검증하는 영역이 될 것이고요. 액세스 영역 중에 이제 게이트웨이 영역을 좀 눈여겨봐 주시면 사용자 단말기와 실제 우측에 있는 그 데스크탑 OS가 있는 영역 자체가 뭐 가까운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이제 출장지에 가가지고 뭐 미국에서 접속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경우에 시틱스가 그런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위치에 가장 근접한 팝에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빠르고 원만하게 사용자 데스크탑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액세스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그 보안적인 정책이라든가 윈도우 데스크탑에 대한 이미지 관리, 기타 등등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컨트롤 플레인 자체도 시티스 클라우드가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화면 우측에 보신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커넥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아까처럼 온프라미스 환경 아니면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커넥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온프라미스를 채택할 수 있는 고객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위에 데스크탑 OS를 프로비저닝하는 니즈에 따라서 클라우드 커넥터가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시미리스하게 연계해주는,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해당되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연계해서 이미지 배포라든가 뭐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를 변경한다든가 기타 등등을 API를 써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특징 중에 하나가 시틱스 DAS라는 시틱스 클라우드 영역이라는 거는 시틱스가 서비스로 방식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SaaS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 데스크탑이 있는 영역 자체를 이렇게 이제 선택지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주요 3사의 이제 그 클라우드 사업자 등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온프라미스 환경에다가도 연계해서 그 VDI DAS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 따라서 뭐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하는 고객사들도 많기 때문에 뭐 하나는 온프라미스,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특정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와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온프라미스 없이 퓨어하게 두 가지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와 구성을 해서 실제 DAS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 등이 이제 시틱스 DAS 서비스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중간에 이제 그 전체 아키텍처 측면에서 이제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좀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틱스 게이트웨이 서비스라고 해서 글로벌하게 한 20여 군데의 거점별로 팝을 디플로이를 해놨습니다. 실제 사용자 데스크탑은 뭐 한국의 뭐 어떤 특정 온프라미스든 아니면 그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의 뭐 리전에 있더라도 사용자가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출장자가 해외에서 접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는 부분이 아니면은 뭐 회사마다 또 이제 그 해외 지사, 해외 거점별로 또 사무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사용자의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에 가장 가까운 팝에 일차적으로 접근하게끔 하는 옵티멀 라우팅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팝 자체는 모두 다 이제 HA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그 SL을 제공하면서 그런 그 사용자 체감 성능을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DAS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게 아키텍처링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게이트웨이 서비스, 아까 이제 팝이 한 20여 군데 이제 그 배포가 되어 있고요. 모든 팝은 HA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 하나의 컴포넌트가 장애하더라도 또 다른 컴포넌트가 이어서 서비스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고요. 멀티플 팝 디플로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팝 자체가 완전히 뭉개져서 그 팝 자체에 접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옵티멀 게이트웨이 라우팅이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근처에 있는 팝으로 접근을 해서 DAS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사용자에 대한 엔드포인트 위치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따 뒤에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지오 펜싱 기능 등등을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그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회사 IT 회사에서 이제 채택하는 그런 그 아키텍처링인데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온프라미스 온리로 구성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사실은 온프라미스도 뭐 주센터, DR 센터 여러 가지 이제 분리가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시틱스 다스 입장에서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인프라에 아까처럼 시틱스 클라우드 커넥터라는 것을 디플로이를 하고 그 고객이 채택한 하드웨어 인프라의 스펙에 따라서 이제 그 오케스트레이션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링이 일본의 이제 온프라미스 모델이 되겠고요. 이번에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는 DT로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제 전이하겠다는 고객사일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클라우드 사업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클라우드 사업자의 API와 저희가 이제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에 맞는 어떠한 클라우드 사업자와 연동해서도 다스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3번은 이제 그것이 이제 혼용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뭐 주요한 워크로드 아니면은 보안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갈 수 없는 그런 데스크탑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온프라미스에 채택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뭐 중요 업무가 아니다 아니면은 뭐 비중요 업무 시스템에 대한 핸들링하는 뭐 그 데스크탑일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또 하나는 이제 사용자들이 그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거점별로 뭐 미주, 유럽, 기타 등등이 이제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있는 리전에 가장 가까운 퍼블릭 클라우드 리전에다가 이제 그 데스크탑을 배포를 해서 사용자가 쾌적한 환경의 성능을 가지고 다스 환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링을 구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안전하고 유연한 시트릭스의 다스 아키텍처와 사스 앱과 VDI 환경의 안전한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는 시트릭스의 게이트웨이 서비스와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지원 및 구성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기업에게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트릭스 다스가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앞 챕터에서 이제 시틱스의 다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아키텍트 특징과 뭐 배포 모델을 설명을 드렸다고 한다 치면은, 이번 챕터에서는 시틱스의 다스의 그 VDI 온프라임 모델 대비해서 차별화된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모델이라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제 최신화된 서비스를 쓸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시틱스 VDI 그리고 다스의 업데이트 주기를 보게 되면 기존에 온프라미스일 경우에는 이제 롱텀 서비스 버전에 의해서 뭐 2, 3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되는 전략에 대한 에디션이 있었고요. CR 버전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두세 번씩 그래도 이제 온프라미스 모델이지만 어쨌든 최신화된 기능이나 보안 피처를 사용하고 싶은 이제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CR 에디션이 있었습니다. 뭐 그러더라도 어차피 뭐 그 업그레이드 주기 자체는 최소한 3개월에서 뭐 4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처럼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뭐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기존의 온프레미스에 배포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서 시틱스 다스는 이제 매 2주마다 기능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2주 후에 새로운 피처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바로 쓸 수 있게끔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기준에 하나가 이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고, 당연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염두해서 이제 아키텍처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제 TCO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이제 하나의 특징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들이 하루에 업무 시간을 뭐 24시간 계속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처럼 뭐 8시부터 뭐 6시 아니면 뭐 교대 근무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시작하고 끝나는 그런 시간들이 정해져 있을 수 있고요. 또 거점별로 아까처럼 뭐 타임존이 틀린 곳에서도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의 업무 스타일이나 패턴에 따라서 실제 클라우드 리소스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과 6시에 퇴근하고 나서 실제 해당되는 그 VM을 계속 켜놓게 되면 그게 이제 비용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일과 시간의 그 타임존에 맞춰서 유지돼야 될 그 VM 개수 등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사용자들이 이제 빠져나가거나 이제 퇴근하게 되면 해당되는 그 이미지 등등을 셧다운을 함으로 해서 실제 클라우드 리소스 비용들을 유기적으로, 지능적으로 그리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처럼 사용자들이 갑자기 이제 뭐 늘어난다든가 아니면은 매달 아니면은 뭐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워크로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퍼블릭 클라우드 API와 연동을 해서 해당되는 VM들을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클라우드 사용 비용 자체가 이제 최적화되고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SaaS 그리고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보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SaaS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를 두 가지로 나눠보게 되면 이제 관리자 그리고 실제 사용자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에 보면은 이제 좀 더 규모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뭐 DB 아니면은 액티브 디렉토리 등등과 이제 연계해서 계정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틱스는 관리자 계정 등은 자체적으로 시틱스 아이덴티 프로바이더가 하는 자체 계정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시틱스 다스에 대한 계정을 관리를 하고 있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온프라미스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와 인증 시스템과 연동할 수도 있고요. 뭐 요즘에 최근에 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로의 AD를 이제 많이 또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애저 AD, 그리고 온프라미스에 있는 그런 시틱스 게이트웨이 어플라이언스 장비와 연동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인증 매체 중에 SaaS로 제공하고 있는 뭐 주요한 벤더사의 제품들과 연동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연동하기 위한 그런 표준 프로토콜인 SAML 2.0과 이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보안 매체와 보안 인증 그 프로바이더와 연동을 해서 실제 밖에 있는 서비스지만 접근 가능한 사용자가 시큐어하게끔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멀티팩터 인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컨티뉴티 서비스는 이제 아까처럼 뭐 내가 소유하지 않고 서비스로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혹여나 시틱스 다스도 당연히 SLA가 있기 때문에 SLA의 범주 내에서 장애가 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예측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아까처럼 시틱스 다스는 기본적으로 관리 플레인과 실제 사용자가 접속하기 위한 그런 운영 부분을 이제 분리를 한 아키텍처이고, 그 운영 부분은 온프라미스일 수도 있고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위에 해당되는 데스크탑과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시틱스 다스와의 SLA하고 상관없이 그들만의 SLA 부분이 이제 위에 놓여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서비스 컨티뉴티 기능을 이제 활성화하게 되면 시틱스 다스가 접속되지 못하는 그런 장애 상황에서도 기존에 접속했던 인증 정보를 디폴트로 7일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절차를 동일하게 이제 시도를 함으로 해서 실제 백엔드에 있는 그 온프람에 있거나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데스크탑에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혹여나 시틱스 다스가 장애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기능들을 부가적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션 레코딩은 이게 이제 실제 사용자 PC가 아니라 이제 원격지에 있는 가상 데스크탑을 접속을 해서 업무를 보는 그런 시나리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안적인 증적을 요구하는 고객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세션 레코딩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온프라미스에서는 이제 그 기능이 사실은 기본 에디션이 아니라 이제 상위 모델에서만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틱스 다스로 이제 실제 온보딩하는 고객사에 한해서는 모든
그 기본 엔트리 에디션부터 모든 세션 레코딩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보안이 민감한 어떤 문서를 열었다든가 아니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어떤 그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런 트리거 시점을 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녹취를 떠서 사용자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이제 캡처링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오디시라든가 이제 보안적인 감사 측면에서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벤트별로 빨리빨리 트래킹을 해서 해당되는 시점에 있는 화면 녹취 등을 감사자 아니면 관리자가 이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네요. 그래서 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여러 기능 중에 시트릭스 애널리틱스가 좀 눈에 띄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찌 보면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트릭스 다스 그 서비스로서의 VDR을 쓰므로 해서 연계될 수 있는 가장 밸류 있는 제품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시트릭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하게 이제 보안적인 부분, 그다음에 성능적인 부분,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사용 추이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애널리틱스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 운영 방식을 보게 되면 실제 아까 시트릭스 다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시트릭스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 서비스 등등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다 이제 애널리틱스 엔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계된 기능 등을 활성화함으로 해서 그 애널리틱스 기능을 이제 쓸 수 있게끔 아키텍처링이 되어 있고요. 다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사용자가 윈도우 10에 접속해서 업무를 봤던 모든 증적, 뭐 성능 지표, 그리고 사용자 이력 관리, 기타 등등이 어찌됐든 이제 그 로그 형식으로 다 이제 그 수집이 되고 있고요. 애널리틱스 라이센스를 구매한 고객사 해내서는 그런 쌓여있는 그런 빅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학습시키고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ecurity, Analytics for Security라는 측면에서 이제 보안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까처럼 다스 측면에서 사용자가 이 데스크탑에 와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아니면은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시도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변이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 사용자가 뭔가 보안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그 사용자의 리스크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높은 수준에 있는 리스크 사용자는 뭔가 실제 회사의 팔러시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중간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여지를 둘 수 있는 사용자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시가 되게 되면 평상시에 사용하던 앱을 뭐 사용한다든가, 예를 들면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 주로 이제 뭐 ERP 사용자였는데 갑자기 이제 회계 시스템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쓰기 시작한다든가, 아니면은 인터넷에 접속해서 갑자기 많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폴더에 있는 것들이 자기가 사실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인데도 계속 시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안적인 관점에서의 표준에 벗어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스코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스코링 된 것들을 실제 애널리틱스 그 리스크 스코어에서 관리자가 탐지를 하고 어떤 워닝을 날린다든가 아니면 미리 조사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액세스 어슈런스 로케이션 부분은 이거는 이제 아까처럼 다스가 실제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경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뭐 미주에서 접속하는 사용자 아니면은 뭐 그 유럽에서 접근하는 뭐 지사 사용자, 이렇게 실제 계정의 사용자가 어떤 거점에서 접속하고 있는지를 이제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대시보드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응용이 되게 되냐면, 해당되는 사용자가 원래 이제 미주에 있었었고, 미주에 있는 IP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이제 사용자인데, 갑자기 이분이 뭐 유럽에 있는 IP를 가지고 접근을 시도한다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행위적으로 좀 이상한 위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오펜싱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해서 평상시에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액세스 포인트에 있는 거점을 지정을 해놓고, 해당되는 거점이 아닌 곳에서 접속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안내 통보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1차적인 접근을 막는다든가, 아니면은 보안 레벨을
인증 레벨을 높여서 좀 더 많은 그런 멀티팩터를 건다든가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Analytics for 이제 Performance인데요. 아까처럼 이제 리스크 스코어가 있듯이 이제 사용자 체감 성능 지표 입장에서는 이제 UX 스코어, User Experience 스코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사실은 이제 사용자 단말기 앞에 있는 노트북이나 뭐 PC를 쓰는 것이 아닌 클라우드의 자원에 있는 이제 원격지에 있는 데스크탑을 원격으로 접속을 하다 보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말기 입장에서는 다스의 전송 프로토콜을 거쳐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사용자 이미지를 쓰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에서 뭐 백엔드에 회사의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적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결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앞단에 있는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는 건지 네트워크에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의 자원에 어떤 버틀럭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퍼블릭에서 업무 시스템 자체에 있는 어떤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는지 자체를 상시적으로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리고 이거를 수치화함으로 해서 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리스코어 스코어와 같이 사용자의 체감 성능 자체를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 자체는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네트워크 레이턴시에 따른 것 그리고 사용자가 가상 데스크탑에 접속함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지연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 접속 자체가 실패하는 경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팩터를 가지고 자체적인 스코링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사용자에 대한 체감 성능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은 뭐 개선이 필요하다 등등을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사용자, 관리자, 여러 가지 보안 관리자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주요하게 시틱스 다스에 대한 뭐 설명, 기능, 장점 등등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 그 시트릭스 애널리틱스는 보안 성능 활용성 면에서 기업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해주신 시트릭스 다스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데모 보면서 관리자 및 사용자 경험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트릭스 코리아 가상화 SE를 맡고 있는 임예슬입니다. 오늘 좀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온라인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트릭스 다스 데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관리자 포털 인터페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서비스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고객이 어떤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계신지에 따라서 조금씩 보여지는 내용은 다릅니다. 그럼 먼저 리소스 로케이션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고객의 VM 리소스 영역을 설정해서 설치되어 있는 이제 고객 리소스 영역에 설치되어 있는 클라우드 커넥터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지먼트 화면에서는 사용자들 그리고 관리자들이 어떠한 인증 방식을 사용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트릭스 게이트웨이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멀티팩터 인증 또한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컨피규레이션에서는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 환경의 설정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워크스페이스 환경에 접속하기 위한 URL 수정이라든지 고객 환경에 맞춘 로고 그리고 색깔 등을 커스터마이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텐티케이션 탭에서는 사용자들이 워크스페이스 환경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할 인증 방식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시트릭스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과의 통합을 간단하게 서비스 인테그레이션 탭에서 활성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클라우드 환경이 아닌 이제 기존 언프렘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사이트 탭에서 언프렘 환경과 연동을 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시트릭스 클라우드에 만약 어떠한 일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고객의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이 서비스 컨티뉴이티 기능도
간단하게 이렇게 버튼을 한번 클릭함으로써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서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라이브러리 기능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현재 클라우드상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서비스들의 자산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VM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이신 SaaS 어플리케이션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해당 서비스나 자산을 사용할 사용자들 혹은 사용자 그룹을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자 포털에서 대표적인 기능들의 인터페이스를 확인을 하셨으니 다음으로는 실제로 관리자가 애저 환경에 이제 VM을 배포하는 데모를 보실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퀵 디플로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비스 패널에 매니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단에는 아까도 설명드린 이제 사용자들이 워크스페이스 환경에 접속을 하기 위한 URL이 표시가 되어 있고 관리자들이 이제 VM을 배포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배포 참조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배포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상단의 매니지 탭에서 퀵 디플로이를 선택하여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VM 배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트렉스 매니지먼트 데스크탑, 즉 다스 형식의 서비스로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고 고객께서 가지고 계신 애주어 부독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스터 이미지 리스트에서는 시트릭스에서 다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마스터 이미지 종류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혹은 이제 고객께서 원하시는 마스터 이미지를 만드시거나 이미 보유하고 계신 마스터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탈로그 생성을 위해서 상단에 보이는 크리에이트 카탈로그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카탈로그의 상세한 내용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VM 타입이라든지 구독 방식, 사용할 마스터 이미지, 네트워크 커넥션, 그리고 생성할 VM의 개수, 인스턴스 개수 등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마치신 후에 생성을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프로비저닝이 시작되는데요. 이 프로비저닝이 완료된 후에 이렇게 생성된 카탈로그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사용자 추가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사용자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별도의 어려운 과정 없이 이제 탭 클릭,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이제 연결된 액티브 디렉토리 내에 사용자를 찾아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배포와 설정이 끝났다면 몇 가지 조금 더 추가적인 설정을 더해줄 수 있는데요. 먼저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비용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워 매니지먼트 탭으로 가보시면 클라우드 VM에 대한 파워 컨트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언제 VM의 전원을 켜고 끄고를 고객 환경에 맞춰 스케줄링 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파워 매니징을 이렇게 하심으로써 풀로 아무런 설정 없이 사용하실 때보다 대략 한 70% 정도 비용 절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정책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를 이제 닫으시고 매니지에서 이제 웹 스튜디오로 가시면 좌측에 폴리시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폴리시스를 선택해서 템플릿 탭을 누르시면은 시트릭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전 정의된 정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안부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양한데요. 고객이 원하시는 정책을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 제공되는 정책을 커스터마이해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기존 정책을 그대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 환경에 맞춰 필요한 정책들을 설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리자 입장에서 봤으니 한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워크스페이스 환경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시트릭스 VDI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URL을 입력하시거나 혹은 이제 워크스페이스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바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로그인 화면은 어떤 액세스 방식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OTP 토큰을 사용해서 추가 인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사용자 워크스페이스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용자에게 할당된 리소스에 따라서 화면이 달라집니다. 이제 해당 데모에서는 사용자에게 하나의 데스크탑만을 할당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데스크탑 하나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이제 VDI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으로는 이제 시트릭스 다스의 기능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좀 살펴보실 건 이제 시트릭스 아날리틱스 for Security인데요. 사실 이 시트릭스 아날리틱스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라 저희 쪽에서 이제 별도 라이선스로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VDI에 대한 환경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해서 관리자들에게 필요한 통찰력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 보안과 성능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한데, 먼저 이제 보안 면에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릭스 아날리틱스 포 시큐리티 화면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대시보드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사용자들의 리스크 프로파일이 나타나 있는데 이제 하이 리스크, 미디엄 리스크, 로우 리스크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 있고요. 그 밑에는 고위험군의 탑 유저 리스트와 지속적으로 주의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제 워치 리스트, 유저 워치 리스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고위험군에서도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조지나의 프로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자의 프로파일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발견된 모든 리스크 요소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 다양한 리스크 요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상단으로 이제 좀 스크롤을 해보면은 현재 리스크 스코어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있고요. 이 조지나의 경우에는 뭐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엔드포인트 솔루션, 파이공유 솔루션 등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리스크 요소들이 발견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해 보면은 우측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표시가 되고 정확히 어떠한 요소들이 혹은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해당 리스크를 촉발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트릭스 아날리틱스는 단순히 관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정 이벤트, 뭐 하이 리스크의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세션 레코딩 기능을 스타트 작동시킨다는 정책을 설정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세션을 바로 단절시킬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측면 중에 성능 분석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과부하가 걸린 VDA 머신을 어떻게 탐지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화면은 시트릭스 아날리틱스 포 퍼포먼스의 기본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낮은 사용자 경험을 보이고 있는 사용자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용자 경험에 대한 리스트를 다방면으로 카테고리화해서 나타낸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과부하가 걸린 머신을 선택을 하게 되면 총 12개의 머신이 탐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그 12개의 머신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어떤 머신들인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OS를 가지고 있는 머신들인지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이것을 CPU를 기준으로 정렬해서 가장 수치가 높은 머신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머신에 대해서 시간 순으로 머신 성능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하단에 보시면 이제 특정 날짜에 CPU가 거의 100% 정도에 도달을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후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제 상단의 그래프로 커서를 이동해 보면은 여기서 CPU 사용률이 100%에 도달했을 때 적어도 한 명의 사용자가 낮은 사용자 경험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기서는 조금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동시에 사용 중이던 다른 사용자 중에서 엑셀 매크로 등 꽤 무거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속적으로 CPU가 100%를 찍고 있을 때 적어도 한 명의 사용자가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고 있었고, 이렇게 CPU 사용률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 사용자 수가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관리자들은 성능에 대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혹은 특별한 이제 제약을 걸어서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기능은 키로거 프로텍션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보안적인 요소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기능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엔드포인트 디바이스가 머리어에 노출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해커들은 손쉽게 고객의 정보를 빼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문자가 조금 작아서 보이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디바이스에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해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혹은 고객의 기밀 정보까지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키로거 프로텍션 기능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내용을 해커들이 볼 수 없도록 입력 내용을 암호화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하는 내용이 그대로 유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난수로서 표시되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크린 쉐어링 프로텍션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를 볼 때에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스크린 쉐어링 프로텍션 기능은 이러한 중요한 데이터를 다수의 사람이 하나의 화면을 공유할 때 타인이 볼 수 없도록 방지해 줍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팀스와 같은 UC 툴을 사용을 해서 미팅을 진행할 때 실수로 기밀 정보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화면 공유를 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은 이 프로텍션을 적용해 놓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는 볼 수가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검은색으로밖에는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단으로 화면 캡처를 하려고 해도 아무런 정보를 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트릭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서 고객들은 한층 더 안전하게 고객 자산을 지키면서 좋은 성능의 기술을 활용해서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시트릭스 다스에 대한 짧은 데모였습니다. 비록 짧고 조금 빠른 데모였지만 조금이라도 시트릭스 다스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